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EBS에 파견 중인 오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 조금 약간 실망했거든요. 아까 이금수 선생님 하니까 와 했는데 저 할 때는 박수만 쳐서 저 약간 소심해서 마음 좀 상했어요. 네네. 역시 센스가. 제가 그 근무지가 진해잖아요. 원래는 진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해로 이렇게 자주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갈 때마다 항상 무주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참 무주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무주 하면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무주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설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처럼 정말 학생들이 보니까 나 착해요, 나 좋아요 이런 아우라가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약간 조금 마음 상했고 다시 이렇게 부스트업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조금 아쉽다. 이 친구들이 조금만 일찍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데리고 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I'm so sorry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무주고 학생들이 참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던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신나게 살았지만 나 조금 마음 잡고 다시 1년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성적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시를 생각하면 보통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요? 뭐예요? 내신이랑 수능이에요. 정말 선생님 저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내신이 안 좋지만 모의고사만 치면 겁나 좋은 성적이 나와요. 이런 학생은 정시로 가야죠. 그런데 표정 보니까 없네요. 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도 왜 내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정말 성적이 좋아서 나 1.0 정도 돼. 내신이.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아도 돼. 라는 학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신이랑 내신이랑 수능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내신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때요? 뭘 잘하면 되나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되죠. 집중해서. 그 선생님께서 시험을 내시니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걔 공부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저는 약간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쓰면서 볼펜이 하나 다를 때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군 이런 거에 희열을 느낄 변태 같나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진짜 그냥 공책을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과 1등이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문과 1등이었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공책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 너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공책을 보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막 들린대요. 병 있는 애 아니고 그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책이 매개가 돼서 그걸 보는 순간 그 상황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소리로서 기억을 잘하는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봤을 때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아 이런 내용이었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날 수 있을 만큼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몸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함께 있을 때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참 많아요. 몸만 있는 학생들. 왜 동조하는 표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정말 토시 하나라도 농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입시 막 전형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데 뭐 논술이라든지 나머지 뭐 면접을 봐서 적성고사를 봐서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뭐 적성고사는 정말 옛날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논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2부에서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지원 계획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이를 한번 채워 넣어 보라고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종이는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8월 달에 볼 수 있는 종이입니다. 뭘 쓰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그 대학의 학과, 그리고 어떠한 전형으로 갈 것인지,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내 점수는 몇 점인데 그 학교에는 합격자 평균이 몇 점인지,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8월 달에 가서 쓰지만 제가 지금 이걸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거죠. 저는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시험을 칠 거다. 토익을 칠 거다. 뭐 수능이 여러분들한테는 수능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 날을 잡아놓고 정말 시험 치는 날처럼 세팅을 해놓고 그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이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가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배가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저 멀리 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섬이 보여서 그걸 보고 배를 저어가는 것과 노를 저어가는 것과 그 섬이 없이 그냥 망망대해 언젠가 젓고 가다 보면 섬이 나오겠지, 땅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은 정말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이 되었건 2학년이 되었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이를 한번 채워 넣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거야, 무슨 과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아, 나는 이 정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더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라든지 그 학과는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외에 뭐 전형명, 모집 인원 등등은 어디에 있느냐? 각 학교에 입학처라는 그 란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떠한 전형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거기서 몇 명을 어떠한 전형으로 뽑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저기 입학처 안에 들어가 보면 전년도 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전년도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보통 뭐 공개가 되고요. 어떤 데는 커트라인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최종 합격자의 뭐 마지막 80%의 점수 등이 제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 성적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까지 1, 2학년까지 했던 성적과 비교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저기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전화 걸어서 제가 이 학교에 어떠한 과에 가고자 하는데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성적을 비교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상담하기 이전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챙겨서 간다면 아마 선생님과도 더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요, EBSI 사이트 다들 아시죠? 다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진학상담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진학상담실에 들어가면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15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 뭐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내가 이런 전형으로 가고자 하는데 괜찮을지에 관한 그런 물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진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EBS에 들어가시면 수시 논술 자료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 그러면 내가 뭘 먼저 해야 되지? 뭐 사교육에 있는 강의를 들어야 되나? 엄마 돈 주세요가 아니라 EBS에 들어가면 논술 자료들이 학교별로 쫙 제공이 되고 있어요. 계열별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첨삭 지도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문적으로 할 학생들은 이거 다 보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강의들을 뭐 돈을 내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셔도 좀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전공 적성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전공 시험, 적성고사에 관한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이쪽으로 내가 파도 승산이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제일 강추하는 부분입니다. 진학상담실에 보면요, 입시정보라는欄이 있습니다. 입시정보에서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올라와요. 뭐 해설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그 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 과목별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분석할 필요 없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뭐 공부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말고 조금 쉬어볼까? 머리를 좀 식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기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친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내셔서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9월 2일 모의평가 풀 서비스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 입시 분석과 전략,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험에 대한 분석과 그것에 따른 학생들의 전략, 대비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입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당장 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뭘 하라고요? 어떻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를 제시했습니다. 연계교재, 개념 쌓기, 기출문제 분석. 이것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뭘까요? 똑똑하다. 개념 쌓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학생들 보면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을 잡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양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그런 학생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성적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순간 하락하기 쉽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개념 쌓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개념 쌓기고 그 이후에 연계교재를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분석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자 하는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예요. 선생님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테지만 11월, 12월 정도 가면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개념 강의가 따로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 강의라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준으로 공부를 준비하시면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3학년을 위한 그런 개념 강의에서도 무리 없이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개념 강의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원한다 라고 하면 올림포스 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탐 부분에서는 사탐, 과탐, 탐구 부분에서는 탐스런이 있어요. 뉴탐스런.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가지고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까지 좀 공부를 안 했는데 정말 이제 마음 먹고 공부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하신다면 왕초보 개념 정리가 있어요. 이 강의는 사실 좀 짧게, 좀 쉽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3학년인데요. 3학년 강의를 들어야지요가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쉬운 개념들,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한 그런 쉬운 개념들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공부가 부족하다.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왕초보 개념 정리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클립들이에요. 클립 짧은 영상들 거의 5분에서 3분 좀 긴 거는 10분짜리 강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3분 그래마 들어보셨어요?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물어볼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3분 그래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PP라든지 ING라든지 그런 걸 비교해 놨어요. 뭐 수동이라든지 능동이라든지 뭐 동사 원형이라든지 ING라든지 그런 걸 잘 비교해서 영상으로 3분 동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문이랑.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내가 이거 짧은 것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어도 문법 강의가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학, 특히 수학은 뽑기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학교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위해서는 사실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EBS 측에서. 그래서 뭐 10분 단위로 하는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포자를 위한 그런 뭐 간단한 수학 개념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뭐 길게 50분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뭐 3분, 5분 정도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영상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을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연계와 기출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연계라는 거, 연계교재 뭔지 아세요? 연계교재 뭔지 뭘까요? 어떤 게 연계교재일까요? 숙연해집니다, 갑자기. 연계교재 뭐가 연계교재일까요? 수능?
수능,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인터넷 수능 이게 연계 교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교 영어 듣기까지 한 번 더 추가. 각 과목마다 있으니까 좀 많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학 문제 100문제를 탁 던져주면서 여기서 20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100문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봐야죠. 그걸 안 보는 건 내 자신에 대한 모욕이야. 이게 당연히 나온다라는데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다라는데 당연히 봐야죠. 이게 똑같은 거죠.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된다. 이것만 공부하면 그래도 70%는 맞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재들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 거냐면 12월부터 개념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개념 다지는 강의들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계획 세우셔서 꼭 보세요. 그 이후에 12월부터 이제 선생님들별로 개념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강의들로 시작을 하시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유형 다지기, 유형 익히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대로 다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 이후에 6월 정도 되면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실전 연습하기 들어가서 그 이후에 최종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처음 보는 저 선생님이 정말 약장사처럼 EBS 교재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라는 표정을 가진 학생들이 없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문항이요. 수능 문항이에요. 작년 수능 문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수능 완성에 있던 문항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래프가 뒤집혀졌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은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안 보여서 지금 대답 못하는 거죠? 너무 화면이 좀 흐려서. 이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문제거든요. 선생님 잘 모르지만 나도 문과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수학 선생님한테 정말 물어본 바에 의하면 면적의 합이 1이다라는 개념만 알면 그래프가 뒤집어져도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제가 들은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개념을 잘 알아서 풀었던 학생이 수능에 저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못 풀 학생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생명과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수능 문항, 오른쪽에 수능 완성 문항.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물론 수능에서는 맞는 것을 골라라. 맞는 걸로 묶어진 것은 의 문제고 원래 문제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지선다로 나왔지만 앞에서 혈액순환 경로에 관한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내가 그 개념을 다 갖고 있다면 틀린 거 맞은 것을 고르라.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믿음이 오시나요, 이제? 화학 문제. 약간 사파를 바꿨을 뿐. 너는 똑같은 아이. 그죠? 영어. 두둥. 어때요? 이제 좀 나도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라면 나 자신이 있어. 그죠? 그림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도 핵심되는 부분도 비슷하게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림이 보여주기 쉬워서 제가 이걸 준비했지만 실제로 계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그 문제를 보면 인터넷 탑재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출제자들이 만들기 싫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를 들어서 치즈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캐럿 케이크
사려고 하고, 뭐 커피 한 잔 주문했는데 2잔 주문하고, 근데 뭐 패턴도 똑같아요. 뭐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이유도 거의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뭐 나머지 30%야 모두 다 새로 보는 문제인데 어때? 그죠? 그래도 70%는 여기서 연계되니까 이것만 잘 준비하셔도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어메 이게 무슨 일이요? 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연계되었던 문항들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독해 문제. 잘 안 보이죠? 근데 보시면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문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계가 이제 조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쉬운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계를 잡음으로써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BS 교재 뭐 장령 문제를 알고 싶다,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따로 책 사실 필요 없이 EBS 들어가시면 EBS 교재 다운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 한 가지 더 영어 지문에 관해서는 mp3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나요? 리프레시도 되고 그냥 내가 문제로 봤던 눈으로 봤던 문제를 들으면서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거 낸다고요? 어려운 거?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기본은 중요한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내용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2010년 9월 모의고사, 2013년 수능, 2014년 9월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부분을 보면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 문제에서는 서술상 특징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택지에 보시면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이 되어서 그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면 내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문항들, 기출 문항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같은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EBS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몇 년도 어떤 문제를 찾으시면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뽑으셔서 이번 주에는 매주 하나씩 도서관에 가셔서 매주 하나씩 푸시면 성적이 쑥쑥 오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개로 카테고리를 나눠놨잖아요. 기출문제라는 제목 아래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카테고리로 2개를 나눴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선생님 틀리셨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문과, 이과 아니죠. 그죠? 자, 이 기준은요, 뭐냐면, 기출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국어와 영어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사실 수능 문제에 나올까요? 그 지문이? 문학작품이라면 가능이 있겠지만 국어에서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그 지문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국어와 영어는.
지금까지는 기출되었던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 물론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봤을 때 영어 지문 기출문제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과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어때요? 쟤네들은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 기출문제에서 다룬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외우고 간다, 다 이해하고 간다, 다 파악하고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제 빈도표거든요. 모 사회탐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공하신 아주 귀한 자료인데 보시면 또 연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에 나왔던 그런 개념이에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세요.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참 많죠. 그러니까 6월에 나왔던 개념, 9월에 나왔던 개념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왜 선생님은 우리가 매달 시험을 치는데 우리의 노고는 생각하지 않고 6월, 9월만 얘기할까? 왜? 평가원 시험이라는 거죠. 자, 수능 어디서 낼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EBS요. 이러면 맞아요. 자, 수능 어디서 낸다고요? 평가원에서 낸다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 치잖아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누가 낸다고요? 평가원에서 낸다고요. 평가원에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러한 기준으로 문제를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그 기조를 계속 가서 9월 수능까지 쭉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9월 모의평가를 중요하게 다른 시험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저 웃지요? 네.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그냥 인생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진짜 어떻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잘 잡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문제풀이법이에요. 문제풀기, 강의 해설지 참조, 문제 다시 풀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 사실 잘 안 들려,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난 그냥 땡이라고 했을 뿐이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 해설지 참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까 혈액순환에 관한 걸 틀렸어. 난 그 개념을 잘 몰라. 근데 다시 풀어. 그럼 난 그 개념이 있나요?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다시 풀기 안 해도 되지만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약간 긴가민가 했던 문제, 물론 맞춤 문제까지도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견고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개념을 물어보는 다른 문제를 풀어본다면 내가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망각곡선이에요. 많이 보셨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100개씩 외워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며칠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요. 다 까먹어요.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근데 외우면 까먹는 게 당연한 거죠. 얼마나 당연한 거면 저 에빙하우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리셨겠어요. 그죠?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우기로 했다. 30개 너무 적나요? 한 50개로 드릴까요? 어느 정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외우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째 날 그 30개를 외웁니다. 둘째 날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30개를 외우죠. 대신 그 전날 외웠던 30개를 다시 한번 쓱 보세요. 다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쓱 보세요. 보면서 내가 이렇게 외웠었지 라고 그냥 흐뭇해합니다.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면 아이쿠 까먹었네. 다시 한번 더 세심히 봅니다. 자세히. 그 다음 날에는요. 또 새로운 30개를 외우고 앞에 60개를 다시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또 30개, 새로운 30개, 앞에 있던 90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많은 단어들을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해서 단어이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 일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과목을 공부를 했고 몇 시에 잠이 들었다. 오늘은 13시간밖에 공부를 못했네. 이런 바보탱이. 이런 일기가 적혀있는 이 친구는 서울대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재수생이기는 해요. 13시간을 공부를 하려면 그죠? 이런 일지를 적을 수 있을 만큼. 뭐 13시간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는 이런 친구도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쉽게 나온다고 해도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매번 입시 설명회 오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수능을 치러 갔었을 때 뭐 몇 년 안 됐지만 제가 시험을 쳤을 때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수능 만점자가 20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평균 한 3, 40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국어 시험 치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국어를 좀 잘 못해서 항상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막 라디오에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뭐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과였죠. 저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난이고 수학 문제를 풀 때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문제를 풉니다. 정말 시험지를 내고 나면 일어설 힘이 없을 만큼.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하고 야 수학 시간 왜 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하는데 3번은 봐야죠. 시험을 치려면. 내가 제대로 맞춤 문제는 쉬운 문제는 내가 연산해서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어려운 문제는 모르니까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10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120분이. 그래서 막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진짜 막 몸에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수학 시험을 쳤어요. 이제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하죠. 이거는 내가 무조건 맞추는 문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다시 봐도 모를 문제.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재검을 할 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조금만 고민을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종이 땡 쳤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해요, OMR 카드를. 그런데 11번 문항이 내가 푼 문제야. 이건 맞춤 문제. 답을 3번이라고 했는데 2번으로 마킹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거 지금 OMR 카드 교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종이 쳤는데. 부정행인데. 그죠?
그래서 상심합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했을까요? 전 그걸 잊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탕가탐을 치고 영어 시험을 치고 제2 외국어까지 치고 이제 터덜터덜 걸으면서 와요. 사실 시험 다 치고 나면 2교시에 내가 답을 2번, 3번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쨌든 시험을 쳤으니까 답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막 매겨요. 제일 잘하는 영어부터. 영어는 만점이네 이렇게. 욕하면 안 돼. 나중에 막 일기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리고 이제 수학을 딱 푸는데 답을 매기는데 아까 풀었던 그 11번 문제가 답이 내가 제출한 답인 거야. 3점짜리가. 그래서 등급이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사실 영어를 만점 받은 것보다 그걸 맞춘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1번은 2번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뭐예요? 달걀이죠. 이 친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통점은 맛있다? 차이점은? 좀 더 오래 산 친구? 차이점은 누가 깨트렸나의 차이입니다. 그죠? 본인이 깨고 나온 친구는 이렇게 닭이 된 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진 친구는 fried eg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가능성이 많은 그런 달걀들이잖아요. 예쁘게 생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쉘을 뚫고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정작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착하고 예쁜 모습 그대로 1년 동안 유지해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